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9호 제12면입니다. 카페 아이가세 브리싱 용인선 도서관점 개소. 용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아이가세 브리싱, 아이카트 에브리싱, 용인선 도서관점이 26일 개소했다. 용인시 선홍도서관 3층에 위치한 카페 아이가세 브리싱은 용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함께 마련한 곳이다. 앞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가세 브리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선홍도서관의 설치를 추진했으며 시가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번에 개소하게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자재와 인테리어를 위해 7천만 원을 지원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탁기관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카페에서는 매니저 1명과 관내 중증장애인 3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흥구에 위치한 지산그룹이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카페 개소를 축하했다. 또 선홍동주민자치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포스기를 후원했다. 백군기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가세 브리싱 용인선홍도서관점의 개소는 의미가 크다면서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아이가세 브리싱은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용인시 도비 13억 원 투입해 기흥호수공원 서측 270m 구간의 무장애 산책로 조성. 용인시는 기흥호수공원 수문 서측 270m 구간의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장애 산책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뜻한다. 기존에는 이 구간에 오르막이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비 13억 원을 투입해 누구나 수면 가까이에서 기흥호수의 수변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기흥호수 전 구간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길로 조성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순환 산책로 1.1을 추가 조성해 기흥호수 주변 10전 구간에 대한 산책로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용인시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9대 새 차량으로 교체. 용인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노후된 특별교통수단 차량 9대를 신차로 교체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기본요금 1,200원, 10에 추가 5마다 100원을 지불하면 택시처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밴 형식의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도 쉽게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인도받은 차량을 점검한 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5대를 순차적으로 새 차량으로 교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됐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용인도시공사에 위탁,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72대와 바우처 택시 60대 등 13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2000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 1996년 10월 2일 물결표 사인 1997년 10월 1일 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apply.잡아버.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 이력 포함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 가만 전화기 031-120, 인터넷 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리버리니 도서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내달 7일까지 올해 개소 예정인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의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이천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근본 갈산 현진해법일 세차와 대월 신혼아침 의도시 아파트 내에 각 한 개소 11월 예정에 다함께 돌봄센터 개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5년간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된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7일
3일간의 기간에 이천시 아동보육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공정 투명한 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통하여 안정적,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여 아동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원장 송원찬은 28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협의회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하며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위원으로는 의정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의정부시 수어통역센터, 의정부시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 시각장애인협회, 의정부미랄복지재단, 채움누리학교, 을지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의정부 관내 10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원찬 평생학습원장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육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교육복지에 힘쓰고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아동 감소 등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의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현원이 감소하고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1일 현원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을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리 운영비나 교재 교구 구입비, 영유아 복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이며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미가입 어린이집이나 기본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 보육 야간 연장 이용 영유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어린이집 보육 공백 최소화의 일환으로 이번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